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완전 아웃되는 기준이 한국에서는 제일 밑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느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음주운전이 줄어들게 된 이유인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물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게 이제 음주운전에 엄격한 기준을 많이 갖고 있지만은 일본도 특히 어떤 일 이후로 나라에서 엄청나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이제 빡센 규제를 두게 된 나라죠.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한국 분들이니까 한국이랑 일본이랑 대충 이제 뭐 그 교통 상황 있잖아요. 교통사고라든지 음주운전 관련된 사고라든지 그런 통계를 보면서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대한민국 상황이네요. 이게 대한민국 통계청에 있는 이 나라 지표입니다. 총 교통사고 현황이 이제 22만 건이네요. 최근에 22만 9천 건 2019년도. 그래서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1.2대. 근데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 자, 일본 또한 이제 그 발생 건수 이게 2015년도에 53만 건에서 2019년도에 38만 건. 그러니까 대한민국보다는 일본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6만 건이 더 많죠. 왜냐면은 이제 일본의 나라가 뭐 한국보다 절대 인구도 많다 보니까 이 교통사고 건수가 많은 건 맞는데 좀 약간 다른 점이라면 이제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이제 6.5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2.5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는 일본이 훨씬 많은데 사람이 죽는 사고는 이제 한국이 좀 더 많은 이제 그런 추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야 뭐 말했지만 그 나라의 인구라든지 도로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운전을 어떻게 한다든지 물론 그것도 많이 있겠지만 좀 종합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음주운전이잖아요.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한일 양국은 어떻게 다를까?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일단 대한민국은 이 경찰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이 나오죠.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이 2000년대부터 지금은 쫙 나옵니다. 많이 줄었죠. 대한민국도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이 많이 줄어가지고 최근 2019년도에 15,000건의 음주운전이 있었다.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네요. 295명이 사망을 하고 부상은 뭐 25,000명.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있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일본은 어떨까? 이게 일본의 음주운전에 의한 이제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밑으로 쭉 보면은 지난 2009년도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5,700건. 그 다음에 2019년도에 3,000건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2019년도에 음주운전 사고가 3,000건이고 대한민국은 15,000건. 교통사고가 일본이 더 많은데 음주운전 사고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일본이 5배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 일본 사람들은 술을 아예 안 마시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일본의 아사히, 기린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술 관련 메이커도 엄청 많죠. 일본 사람도 술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5배가 돼, 일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일본은 어떤 방식으로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줄었죠.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전체로 보면 줄었습니다. 5,700에서 3,000으로 줄어서 반띵이가 됐어요. 10년 사이에. 이게 음주운전 사고가 줄었다는 말은 음주운전에 대한 절대치가 줄었다는 것도 똑같이 의미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일본에서? 자, 일단은 좀 이제 일본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데, 자, 이게 일본에 있는 음주운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주는 0.15mg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음주운전 얘기할 때 한국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퍼센트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일본은 음주운전을 저렇게 뭐 밀리그램 뭔가 어렵네. 이거를 좀 이제 한국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은 공익사단법인 알코올건강의학협회라고 일본에 이런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다가 이거 어떻게 일본은 한국식으로 바꾸기 이랬는데 밑에 쭉 내려다 보면은 여기 딱 나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에서 0.04%가 일본에서는 0.1에서 0.2mg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빡치지 감이 안 오신 분은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에요. 강화된 거예요. 2019년 6월 25일에. 제일 낮은 게 0.03에서 0.08부터가 음주운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완전 아웃되는 기준이 한국에서는 제일 밑단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이번에 강화됐다 하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상당히 느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허 뭐 정지 90일, 일반적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 그 다음에 결격 기간 2년. 2년 동안에 면허를 못 딴단 말이에요. 한번 취소되면. 그리고 0.25mg 이상이고 경찰이 봤을 때 이제 누가 봐도 술에 취했어. 아저씨 나와봐요. 아저씨 걸어보세요.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만취 상태다. 그렇게 된 사람은 35점 받아가지고 면허 취소 처분. 그리고 3년 동안은
어떻게 면허를 못 따게 되는 게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심하다고 판단 되면. 그렇죠. 현장에서 경찰이 판단합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겠어요? 아니죠. 이 벌금 자체가 0.25mg, 아까 말한 혈중 알코올 농도 뭐 0. 몇 % 이상이잖아요. 그 이상이 되면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것만 하겠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음주운전법이 무서운 이유가 아까 그 운전한 사람들에 대한 게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아까 이거였잖아. 맞아. 뭐 3년 이하 50만 원, 우리한테 500만 원, 뭐 5년 이하 뭐 1000만 원, 우리한테 벌금. 그럼 봤어. 근데 여러분, 밑에 봐요. 차량을 제공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친구 차를 빌려 탔어. 그리고 빌려 탄 차를 음주운전해서 내가 일냈어. 적발돼서 사고 냈어. 그러면은 너 왜 그 음주운전한 사람에게 차 빌려줘? 차 빌려준 너도 똑같이 이렇게 벌금을 받게 됩니다. 누가 그 차를 운전하는지 감시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주류를 제공한 자 또는 동승한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술 마시고 아니 가게에서 술 마시고 이거 뭐 괜찮겠지? 그냥 운전해. 이러면 가게 주인 알 거 아니야. 저 사람 차 타고 와서 술 마시고 가는데 내가 저런 술 팔았네? 너 아웃. 너 왜 그 가만히 보고 있어? 너 가게 와가지고 저 사람이 술 마시고 운전하는데 야, 네가 술을 제공했네? 술 제공한 너도 아웃. 그리고 예를 들어 음주운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동승자가 있잖아. 나는 술 안 마셨어요. 동승자는 저 술 못 마셔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봤을 뿐인데요. 당신 옆에서 왜 음주운전 하는 거를 보고만 있어요? 동승자 아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관해가지고 운전한 사람, 옆에 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술을 판매한 사람, 그리고 그 차를 갖고 있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 다 아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자체가 상당히 무겁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그 일본에서 이렇게 법을 바꿔요라고 냈을 때 시청자분처럼 야, 그 가게 주인까지는 에반데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다 납득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있었어. 이 법이 탄생한 배경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다리. 지난 2006년도 이 다리 위에서 일어난 한 사고 때문에 일본에서 저 법이 생겨났습니다. 이거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알지, 이 사건. 꽤 유명한 사건, 네, 일본에서도. 유명해요. 예, 2006년 다시 일본이 있었다면은 꽤 알만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후쿠오카, 한국과 가까운 큐슈 쪽 있잖아요. 후쿠오카, 부산 그 배 왔다 갔다 거리잖아. 후쿠오카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 20대 친구가 일본의 한 그 클럽 같은 데 있잖아요. 이거 이제 클럽 같은 데서 뭐 바 같은 데서 술을 마셨어요. 친구랑 밤에 술을 마시고 야, 이거 술 취했는데 그냥 집에 가기도 뭐 하네. 야, 저기 시내 가가지고 헌팅이나 해야지. 그리고 시속 50km 제한인 이 다리 구간 쪽에서 시속 100km로 달려가게 됩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그러다가 어느 한 차를 들이받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뭐 그렇게 상처는 없어요. 차를 들이받고. 그런데 보니 음주운전하는 이 친구 차는 세단이었고 상대방 차는 SUV였는데 그 차가 약간 부딪혀서 안 좋았는지 약간 들렸어요. 그리고 그 차가 차를 이탈해가지고 이 다리에서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차에는 부부 2명과 뒷자리에 아이가 3명 타고 있었습니다. 4살짜리, 3살짜리, 1살짜리 아이가 3명 타고 있었어요. 차는 물에 빠졌잖아. 부부는 수영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아이 3명을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익사해 가는 걸 그 부부는 봤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사고 내고 뺑소니를 치다가 결국에 차가 안 나가가지고 야, 이 상태에서 어쩔 수 없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야, 나 지금 술 먹고 단속되게 생겼으니까 물 좀 가져와. 이래가지고 다른 친구가 물을 들고 옵니다. 물을 2리터짜리 중에 1리터를 물을 마시고 나서 사건 현장으로 가서 제가 사고 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검거를 당했습니다. 이게 이 사건입니다. 일본에서 이 사건이 보도가 되고 난 이후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음주운전, 당장에 동승, 옆자리에 같이 헌팅하러 가자라는 친구는 운전 친구가 술 취한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바에서 술을 마셨다 했잖아. 저 사람이 우리 가게에서 술을 사서 마시고 나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정황이 다 나오는 거죠. 옆에 있던 친구부터 해서 그 차 운전하는 사람부터 해서 모두가 공범이 아니냐. 이래서 일본의 국민 여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법이 아까 말씀드린 그 법이에요. 차량 소유주, 운전자, 동승자, 술을 판매한 자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슬픈 사건 다시 이런 거 생기면 안 된다고. 그래서 법이 갑자기 엄청스레 강해졌습니다.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음식점에서 그 한 거 좀 불쌍하지 않냐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사건의 임팩트가 너무 셌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점에서도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 갑니다. 술 파는 데서는. 오늘 운전하러 오셨나요? 운전하고 오셨나요? 아닌데 걸어왔는데요. 운전하고 오셨으면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술 드시는 분이면은 있잖아요. 이거. 운전 대행 서비스. 한국으로 치면 대리운전이죠. 이거 부르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분이 운전한다고 하세요. 뭐 서약서 같은 거 이제 그걸 쓰게 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가게도 야 이거 괜히 이거 이 사람 모르고 술 팔다가 안 돼. 진짜 차 안 와줘? 여기 쓰세요. 다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일본 내에서는 지금은 당연스럽게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엄한 벌이 있잖아요. 지금은 당연스럽게 됐는데 저게 도입될 때는 정말로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일본 내 음주운전에 의한 사건의 건수가 2009년 5,000건, 2019년 3,000건으로 눈에 띄게 줄었잖아요. 왜? 무섭거든. 얘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옆자리에 앉은 나도 피해받고 차를 갖고 온 사람도 피해받고 가게도 피해를 받다 보니까 다 감시가 다. 모두가 다 감시가 된 사회가 된 거예요. 일본에서 음주운전 자체가. 물론 벌금도 비싸요. 면허 취소도 대우도 중요하지만은 남 눈치, 지인 눈치. 야, 너 그 사건 잊었냐? 못 봤냐? 엄청나게 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어찌 보면은 매장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음주운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법을 만들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음주운전이 비약적으로 줄어들게 된 거예요. 요시. 이 기준 자체가 정말로 낮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뭐 술기운이 약한데 어제라도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도 걸릴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맞아. 기준 낮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차를 모는 사람은 술을 멀리하라 이 말이에요. 일본 내에서는. 그러니까 어제 엊그제 마신 술이 남아있어가지고 불었는데 걸리는 거야. 제가 이거 오늘 마신 게 아닌데요. 아니 당신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수치가 절대적인 거다. 그럼 가는 거야 일본에서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음주에 대해서는. 이거 이거 아니 그럼 진짜 술 마실 거면은 차를 타지 말란 말이냐? 예, 차 타지 말란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됐지만 제가 진짜 어릴 때까지는 막 술 한 잔 마시고 운전해도 막 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아저씨들. 근데 지금은 좀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여기 경찰 없어 밤에 단속도 없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해서 예전 같으면 그냥 가는데 지금은 저런 법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말을 하잖아요. 너 때문에 내까지 폐가 망신시킬래? 너 때문에 네가 음주운전하면은 모든 사람한테 피해 가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주변에서는 감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런 감시 시스템으로 이렇게 원천몽쇄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했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너무 처벌이 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가게에 대한 너무 피해도 심해. 왜냐하면 선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 서약서까지 쓰고 나는 절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라고 말까지 한 사람조차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나오지만은 그 2006년도에 어린아이가 3명이나 죽은 그 사건이 일본 사람들 뇌리에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적으로도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법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성공적이라는 거죠. 일본 내에서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런 음주운전 솔직히 옳지 못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술을 마시면 차를 타면 안 되는 거고 진짜 최소한 대리라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음주운전에 관련된 처벌이 점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일본에 비해서는 정말로 어찌 보면은 좀 약한 벌입니다. 그렇구나. 정말 약합니다. 기준 자체도 좀 좀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을 어찌 보면 일본의 케이스로 봤을 때는 음주운전을 차단한다.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한다 측면에서 강력한 법으로 사람들을 제어하는 방식도 있다. 라는 선택지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